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가짜에 의한, 가짜를 위한 나라.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 중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은 코로나 백신에 쏠려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보급된 백신들을 접종받고 있고,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백신 보급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 보건당국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에서 당국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은폐를 시도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에포크타임스는 보건당국 내부 문서를 입수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이 문서는 작년 12월 23일 중국 공무원 산하 전염병 대응 의료구조팀과 12월 29일 광시 장족자치구 방역본부에서 발송한 통지문 등 총 2건입니다. 현재 이 2건의 문서는 모두 공개 불가로 표시됐으며, 내용은 중국산 신종 코로나 백신에서 자주 발견되는 접종 이상 반응, 치료기술 개방 방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 반응이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접종 대상자 신체 기관에 기능적 피해를 일으키는 반응을 가리킵니다. 중국산 백신은 약이 아니라 독인 셈이죠. 당시 문서에서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나열하고 증상별 대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 접종 시 국소적으로 붉게 부어오르고, 이 증상이 주변 조직으로 확대되며 코, 입 등 점막 표면 병변, 림프선 팽창, 림프선염, 통증,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발열과 동시에 붉게 부어오르는 등 전신 반응과 국소 반응이 같이 일어나면서 전신불편, 권태, 무기력, 식욕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심각한 이상 반응도 발견되었는데요. 급성 알레르기, 기절, 경련, 집단행동장애, 심하면 호흡정지나 심장박동 정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문서에서는 요청했습니다. 그 밖에 자각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 전신불편, 짜증, 불안, 발열, 추위, 호흡기관 점막염증,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이 소개됐고, 또한 두드러기, 이하선 붓기, 관절통이나 관절염 등도 보고됐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증상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 증상이라는 것이 충격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산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노백을 구해다 주세요. 중국의 이러한 가짜 백신 파동에 중국에서조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질병예방통제센터의 백신 전문가 타오리라는 지난달 4일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시노팜 백신의 설명서를 최근 받았는데 부작용이 무려 73가지나 됐다며, 두통, 발열, 피로감부터 시력 감소, 미각 상실, 심각한 요실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전한 백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비난과 협박을 받게 되자 타오리라는 사과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철회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순간 마네킹으로 박제된 자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현재 자국의 백신을 외교수단으로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의약품 당국은 작년 12월 30일 시노팜 백신의 조건부 승인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모두 4종의 백신을 승인하였습니다. 26일 중국 매체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날 밤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약집단 산하 우한생물제품연구소와 켄시노가 신청한 백신 일반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허가받은 중국산 백신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서 높은 예방효과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몇 %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 측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효과 99%를 기록한다며 우쭐대는 중국산 백신이지만, 정작 시진핑이 맞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신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현재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등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시진핑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조차 자국 백신에 대한 불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백신을 맞았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당 기관원 중 어느 한 명도 접종 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료진 중 90%가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보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홍 푸단대 감염내과 의사는 지금 누가 먼저 맞아야 할까요? 제가 볼 땐 윗사람들이 먼저 접종해야 합니다. 당간부들 말이죠.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분 살아 계신 거죠? 세계 각국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맞고 있는 백신의 대부분은 화이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프란체스코 교황, 이스라엘 총리, 체코 총리, 싱가포르 총리, 그리스 총리, 루마니아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의 실제 효과를 94%라고 밝혀 임상실험 결과인 95%와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딱하게도 중국산 시노백을 맞은 대통령도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입니다. 상당히 경직된 표정과 몸짓으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조코이 대통령은 초기 화이자 모더나 백신 계약을 놓쳐 중국산 백신을 맞게 되는 비극을 경험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였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시노베 백신을 맞은 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4일 기준 7,533명의 확진자와 240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 일일 사망자 수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산 백신 보급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중국 시노베 백신을 접종받은 33세 한 간호사가 발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지난 14일 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어 신문 차이나프레스는 24일 동자바 블리타에 있는 응우디 완리오 지역 종합병원의 간호사는 시노백의 백신 주사를 맞은 뒤 9일 만에 숨졌는데 1월 28일 첫 투여를 받고 두 번째 주사를 맞기도 전에 열이 나고 숨이 가빠지며 기침이 나기 시작하더니 2월 14일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망 전 면봉 검사에서 백신을 맞았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도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엔다워로 우타미 병원장은 간호사가 주사를 맞기 전에 건강검진도 통과하였고 비만으로 분류되는 것 말고는 건강하였으며 합병증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브라질에서 진행된 시노백 최종 임상실험 효과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50.4%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최소 50%의 사용 권고 요건을 겨우 채울 뿐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이자는 95%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모더나 백신은 94.5%,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3%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어떠한 백신도 세계보건기구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전 세계에 퍼뜨려 피해를 끼친 중국은 이제 가짜 백신까지 남발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과 그의 대중정책 수석고문인 마일스위 박사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으며 중공이 이를 허술하게 대처해 전 세계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둘이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중국 공산당은 바이러스 연구에 집착하면서도 실험실 생물 안전 규범을 중시하지 않았다며 2019년 중공의 허술한 코로나19 대처로 전 세계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의 무모한 실험실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제목의 글에서 중공의 군 과학자들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지난 200년간 발견된 모든 바이러스 종류에 맞먹는 2000종의 새로운 바이러스를 10년 사이에 찾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한에서 새어나온 코로나19가 이를 증명했다. 그 대가와 세계에 끼친 해악은 엄청났다.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중공이 기본적인 투명성을 요구한 글로벌 생물학적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세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중국에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21일 미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충분한 원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WHO가 코로나19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을 찾아가 조사하여도 기원규명에 실패한 것이라며 중국은 사회 책임감 있는 모습과 함께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반중 정서와 함께 중국의 배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중국 정부가 최초 감염자 수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손해액인 최소 3조 2천억 파운드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가위원회와 인도 변호사협회는 UN 인권이사회에 중국인민공화국, 중국인민해방군, 우한바이러스 연구소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막대한 인명경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인도에서는 빈곤층과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플로리다, 네바다, 미주리주 등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주리주 연방지방법원에는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중국 과학원 등을 상대로 공공의 생활방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주의 의무 위반, 개인보호장비 비축으로 세계보건을 위험하게 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의 손해배상의 규모만 3경 203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의 충격에서 극복하기 위해 돈을 대거 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국가 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업률마저 높아진다며 중국은 심각한 사회 불안과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최상의 상황이 벌어지며 중국은 손도 못 쓰고 붕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상금 내놔. 여러분은 얼마 받길 원하시나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